예, 안녕하세요. 차기남의 환경안전관리자입니다. 오늘은 차가 아니라 어떤 숙소에 와 있는데 아마 제 영상을 좀 유심히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아요. 한 올해 5월 정도에 제가 상반기 그 중처법에 따라서 상반기 감사를 다른 공장에 와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와서 딱 요런 비슷한 구도로 영상을 찍었었어요. 이제 시간이 어느덧 한 반년 정도 흘러서 이제 하반기 감사를 진행해야 되게 돼서 이제 다시 그쪽 공장에 와서 이제 숙소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첫날 감사가 끝났고 이제 남은 이틀 정도를 더 감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어, 일단 감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감사는 어쨌든 중처법에 따른 반기에 1회씩 점검하는 거, 그래서 상반기에는 했었고 5월 정도 했었고, 그 다음에 하반기는 이제 하반기 감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상반기에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를 비롯해서 EHS 관련해서 현업부서에서 얼마나 잘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지를 감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현업부서를 위주로 감사를 하고, 다른 감사자분들은 뭐 EHS 팀도 감사하고 뭐 QA 팀도 감사하고 뭐 이렇게 이제 부서가 조금씩 나눠져 있습니다. 어, 저는 이번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현업에서 EHS 부서가 아니라, 환경안전팀이 아니라 현업에서 EHS 관련된 활동들을 이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누구나 얘기는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리마인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첫 번째는 뭐냐, 일단은 우리가 상반기 때 감사를 해서 지적했던 것들이 거기에 대한 팔로우업이 돼야 되잖아요. 뭐 개선도 해야 되고, 개선이 되지 않았으면은 왜 개선이 되지 않았는지, 그다음에 개선 전후에 어떤 에비던스를 딱 남겨놓는 거, 이런 어떤 팔로우업 활동들의 리드를 이제 현업 부서에서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사실 그 지적 사항들 중에 따지고 보면은 현업 부서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실행 자체를 뭐 설비 보전에서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환경안전부서에서 해줘야 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감사자로서 이 파인딩을 EHS 부서 혹은 설비 보전에 드린 게 아니라 이 현업 부서에다가 드린 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 현업 부서에 누군가가는 이 지적사항들을 어쨌든 팔로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부서에다 드린 파인딩이니까. 근데 이제 막상 가보니까 어, 이거는 뭐 EHS 부서에서 하는 건데요. 이건 설비 부서에서 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팔로업을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EHS에 대한 활동에 대한 좀 실질적인 주관이다, 참여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음,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잘 참여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처법이 내년부터는 좀 방향성이 많이 바뀝니다. 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라는 게 11월 30일 날 고용노동부에서 발표가 되었고, 그 내용 중에 이제 중요한 거는 회사의 자율권을 좀 최대한 보장을 해주되, 이제 어떤 사고가 나면은 어쨌든 중처법에 따라서 이제 조사도 하고 필요하면 처벌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그 기업의 어떤 자율권을 보장한다 는 것 중에 이제 핵심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엔 위험성 평가이거든요. 위험성 평가를 얼마나 어, 법의 기준에 맞춰서 또 누락 없이 합리적으로 잘 했고, 그다음에 위험 요소를 잘 발굴해서 개선을 어떻게 잘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 떠오르는데, 근데 아직도 우리 현장에서는 어, 위험성 평가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러면 실제적으로 누가 참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도 있었고, 잘 참여를 하지 않았다. 관리 감독자인데도 불구하고 잘 참여를 하지 못했다. 뭐 이런 답변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아직도 EHS 부서에서 이러한 역할들을 너무 많이 가져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위험성 평가도 현업에서 많이 참여를 하시고, 또 필요하면 어떤 주도적으로 해주셔서 이것들을 이끌어 가셔야 된다. 반드시 이거는 아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들. 그리고 참여는 관리 감독자, 그 다음에 뭐 가장 위험성을 잘 아는 작업자, 안전보건 관리자, 그 다음에 뭐 팀장님, 뭐 이런 분들이 어쨌든 참여를 해야 된다. 그 중에 관리 감독자와 작업자는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참여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증빙을 잘 남겨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또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이제 중처법 때문에 관리 감독자 분들이 평가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중처법에 두면 이제 반기에 1회씩 해야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그 직무 수행 평가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팔로우를 해라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쨌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이기 때문에 그거는 관리 책임자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자도 들어가고, 또 넓은 범위에서는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어, 그럼 이제 실제로 우리가 반기에 1회씩 이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부분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감사를 하고 있는 이 공장만 해도 관리 감독자가 100명이 넘어간다고요. 그러면은 그 관리 감독자 100명을 EHS 부서에서 다 평가하고 채점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캐스케이딩 방식으로, 그러니까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에 대해서는 EHS 부서에서 이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그 밑에 있는 관리 감독자, 그러니까 뭐 팀장이 되겠죠. 팀장을 이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그 팀장님들은 자기의 밑에 있는 조반장, 중간 관리자 이런 분들을 이제 관리 감독자로서 이제 평가를 하고, 이렇게 캐스케이딩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음, 사실 이것 말고도 더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에 이제 사고를 레포팅하고, 그 다음에 EH 부서, 그러니까 환경안전팀과 같이 현장 조사를 하고 레포팅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팔로업을, 그러니까 개선을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개선하고, 이런 것들도 당연히 현업부서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거기에뿐만 아니라 우리 니어미스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니어미스에 대한 관리 정보를 수집해서 그 다음에 정리하고 또 개선하는 그것들도 어떻게 보면 현업에서 다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어떤 주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사실 많이 말씀드렸어요. 많이 말씀을 드렸고, 어, 사실 들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스러워 하셨죠. 많이 부담스러워 하셨지만, 그 취지와 방향은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어, 중처법도 그렇고 산안법도 그렇고, 이 환경안전부서, 환경안전팀에 있는 분들은 이제 지도 조언을 하는 어떤 스텝 조직으로서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안전보건에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것을 실행하는 것들은 이 라인 조직,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그 다음에 관리 감독자, 그리고 그 밑에 작업자, 요 라인 조직에서 이제 담당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산안법에서 그렇게 명시가 다 돼 있죠. 예.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이고, 이제 우리가 중처법 때문에라도 그 현실에 맞춰서 그
정해진 원래 그 취지에 맞춰서 우리의 어떤 행동 양식이나 어떤 기존의 습관들을 다 이제 바꿔주고, 그다음에 EHS에 대한 실제적인 활동들이나 리딩을 이제 현업부서에서 최대한 가져갈 수 있게 이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실제로 회사 안에서 정책화돼서 실행이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오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하나 더 또 말씀드리면은, 그 지금은 EHS 타겟 자체가 예를 들면은 어, 공장의 사고율에 대한 타겟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음, 뭐 환경적인 부분이다 그럼 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어떤 타겟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서스테이너빌리티까지 포함한다면은 에너지 세이빙 타겟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런 어떤 중요한 타겟들, KPI들의 할당이 공장 레벨까지만 이루어졌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 공장 레벨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제 각 부서에서도 그 공장의 타겟에 맞춰서 자체적으로 각 부서에서도 타겟 세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인 이행 프로그램들을 또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이제 팔로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공장 레벨에서 타겟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타겟 관리 실제적인 역할을 환경안전팀에서 하던 거를 이제는 환경안전팀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행하는 각 부서에서, 현업 부서에서도 자기네 자체적인 타겟 수립하고 KPI 수립하고 그다음에 팔로업 해야 되는 것들. 이런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현업에서 참여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는 방향으로, 어쨌든 정책도 그렇고 법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어떤 업무의 방향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계속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들이 잘 자리가 잡혀서 그렇게 되고 있는 회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 저희 회사처럼 좀 과도기에 걸쳐 있는 회사들도 있을 테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 방향에 대한 어떤 그 변화의 필요는 반드시 다 모두 다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에서도 이런 필요가 있으시다면은 꾸준히 좀 정진하셔서 이렇게 반드시 변화될 수 있게 한번 이끌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